자,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당연히 이름 단원명 자체에 새롭게 배우는, 새롭게 등장한 미분계수라는 것과 도함수라는 게 등장하니 걔네들이 뭔지를 말로 정확하게 떠들 준비가 돼야 된다. 자, 그럼 리마인드부터 할게요. 휠이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요? 자, 지윤아, 연속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함수값, 극한값이라는 것 속에 결국 뭐랑 뭐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몇 박자, 뭐뭐뭐가 같아야 되지?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 세 박자가 다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필수 개념을 정확하게 말로 떠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요 단원의 시작도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오늘의 결론,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 요거는 사실 너네 다 알아요. xn승 미분하면 뭐 됩니까? 이거 선생 딱 한 번만 했어도 초딩도 알아. 뭐야? n 대가리 내려오고 차수 뭐 하면 돼? 빼기 1하면 돼요. 자, 이따위 거를 공부하려고 오늘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요 앞에 까는 그게 더 중요하고 요건 그냥 5등급 다리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 하나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미분계수라는 용어를 공부할 겁니다. 자, 어차피 둘이 비슷비슷하고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놓고 한글로 정확하게 외울게. 자, 일단 앞으로 평균 변화율이 뭐야?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면 너네는 한글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두 점 사이에 기울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fx가 요래 fx가 이렇게 있다고 시작. 그렇지? 그러면 요 정도의 x 이퀄 a가 있고 요 정도의 x 이퀄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좌표가 a, fa다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좌표는 b, fb다 이렇게 있을 거다. 당연하죠. 그래서 재범씨 시작하자마자부터 딴 데를 보고 딴 생각하면 어떻게 ADHD냐? 자, 요렇게 두 점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 당연히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거 아니냐? 그치? 이 녀석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부를 거고 당연히 기울기니까 가로분의 세로 해주시면 돼. 자, 휠이나 가로의 길이 뭐 빼기 뭐 분의 b-의 a분의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 차이니까 f의 뭐 빼기 f의 뭐 똑바로 말하세요. 똑바로 불러보세요. 내가 자꾸 시키는 건 이제 떠들어야 입에 좀 붙으니까요. 자, b-a분의 fb-의 f의 a 요것을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뭐냐 하면 봐봐. 방금 니네가 해가지고 b-의 a 라고 나타냈던 가로의 길이를 편의상 그냥 한 문자 h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 있었던 b라는 것을 야, b 빼기 a가 h면 b는 뭐 플러스 뭐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a 플러스 h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알파벳 h를 이용해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보면 가로의 길이를 귀찮게 b 빼기 a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자 뭐로 표현하고 h라고 표현을 하고요. 분자도 fb, b 대신에 a 플러스 h라고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f의 a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두 가지 다 똑같은 표현인데 b 빼기 a를 h라고 줄여 썼냐 안 썼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요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자, 방금은 a랑 b라고 딱딱 상수로 설정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요 정도의 그냥 미지수 x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전히 a, fa와 x, fa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다섯 글자로 무슨 변화율이라고 당연히 부르면 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면 돼. 자, 그런데 x라고 바꿔둔 이유는 이제 상수가 아니라 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래서 요 그래프 곡선을 따라서 요 x, fx라는 점이 점점 a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요 별표가 요 정도로 옮겨가면서 기울기도 분명히 요렇게 변화했을 거고 좀 더 다가왔습니다. 좀 더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기울기가 드르륵 하면서 좀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요 초록색 별표가 A에
무진장 가까이 가면 원래는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는데 가까이 가면 거진 몇 개 점처럼 보여져. 거의 하나처럼 보여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분명 이 기울기도 뭔가 이 그림상은 점점 느슨해지면서 거의 둘이 겹치면 이 정도의 기울기와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가 있겠지. 자,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해볼 겁니다. 그게 바로 미분계수야. 자, 앞으로 미분계수가 뭐니? 라는 질문에 F'A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하시면 정말 쪽팔린 겁니다. 무조건 한글로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된다. 바로 앞으로 내 수업 시간에 미분계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 안 하면 칼. 자, 평균 변화율의 얘가 존나게 다가간다를 우리는 뭐라고 배운 거야? 극한이라고 배운 거니까.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 자, 미분계수가 뭐라고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다시 한번 미분계수가 뭐라고? 오케이. 라고 한글로 똑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처럼 평균 변화율에서 이 x라는 친구가 a로 존나게 다가올 때의 시츄에이션을 식으로 나타내보자. 말 그대로 리미트 하고 보내면 돼. 누가 어디로 다가간다야? x가 a로 다가갈 때 x-의 a 분의 fx-의 fa. 자, 물론 요식 봐봐. 뭐분의 뭐꼴의 극한이니? 0분의 0꼴이겠다. 그러니까 1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야, 0분의 0꼴이 언제나 수렴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이상하게 발산할 때도 있었고 그랬을 거야. 근데 수렴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수렴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호로 f의 프라임의 a다라고 나타내기로 한 거고 한글로 읽기를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요 식 보자마자 아 이게 수렴한다면 f 프라임 a겠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자, 방금 평균 변화율에서 가로의 길이를 그냥 한 문자로 퉁치자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비슷한 짓거리 해볼게. 요 a에서부터 x까지 요 차이를 그냥 h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x를 a 플러스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h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것은 거의 여기가 좁아진다는 뜻이니까 알파벳 h가 뭐에 향해 다가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야. 0을 향해 다가간다랑 똑같은 시츄에이션이겠지.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써볼 거야. 이번엔 알파벳 h를 써볼게. 리미트 누가 0으로 가면 돼? h가 0으로 가면 되겠고 똑같이 가로분의 세로라는 평균 변화율을 세워주시면 돼. 자, 가로 h겠지. 자, 세로 x 대신에 뭐라고 쓰자고? h라고 쓰자고. 그래서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의 f의 a 이렇게 써도 수렴한다면 f'A라는 미분계수다. 즉 미분계수 표현은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문제마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가 잘 알아들어 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림 속에서 당연히 느낄 수 있었겠지만 원래라면 서로 다른 두 점의 기울기였던 평변이 이 새끼가 다가가면서 마치 무슨 점, 몇 개 점처럼 보여졌어. 마치 한 개의 점처럼 보여졌어. 그리고 이 핑크색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접선이다 라고 부를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F'A라고 하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단원부터 미분 통해서 막 기울기 구하고 접선 구하고 막 그랬던 거죠. 뭐.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글로 평변의 극한값이다 라고 떠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가볍게 간단한 예시로 이 정도만 물어보고 갈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1분의 fx-의 f의 1. 자, 혜인아 이건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F'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의 h 마이너스 f의 2 아이고 요거 빼기 2가 3이다 이런 식이 주어졌다고 치자. 항상 극한이니까 꼴관찰부터 해보면 분모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서 0으로 가야 돼서 제보면 f의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 있나?
f의 3이 2다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2를 내가 슬쩍 마음의 눈으로 f의 3이다라고 바라봐주면 h분의 f의 3 플러스 h 빼기 3.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국 분모에 x 빼기 1, 분자도 x 빼기 1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 3 플러스 h가 있고 3이 있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h를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생김새면 돼. 3 플러스 h 마이너스 누구? 3이다.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돼.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f'의 무엇이 얼마란 뜻이구나? f'의 3이 3이라고 읽어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였겠죠. 오케이. 자, 기본 마무리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정확하게 말로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보이게 될 문장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일단 미분이라는 게 뭔데? 라고 앞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 다시 한번 미분계수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어. 그래서 누군가가 야 미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미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미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뭘까? 방금 미분이 뭘 구하는 거라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게 가능하다는 건 뭘까? 미분계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교과서에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고 말로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 기억해 주세요. 자,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된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파고듭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 서술이고 우리는 앞으로 심화 문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자, 어렵지 않아. 말 바꾸기 놀이 할게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미분계수가 뭐지? 라고 물어볼게. 미분계수가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둘이 완벽히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은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교과서는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우리끼리 조금 더 파고들어 보니까 x equal a에서의 자 핑크 부분만 말 바꾸기 보자. 무엇의 무슨 값? 평균 변화율의 무슨 값? 극한값. 이것이 뭐 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존재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해야.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말 바꾸기 놀이 해볼게. 내가 여기에다가 밑줄 쳐볼게요. 아까 복습했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거네.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게 뭐야? 이렇고 해석해보니까 이런데 요거까지 해석해주면 x equal a에서 평균 변화율에 자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바꿔 말하자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개념 또는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엄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우리끼리 수업 시간에만 러프하게 쓸 건데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 아무래도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9글자 너무 길기 때문에 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그냥 우리끼리 속된 말로 좀 줄여 말하자.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일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뭐라고? 미분계수. 근데 좌극한이니까 앞에 똑같이 방향만 묻혀두고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고 편히 말할 거야. 좌미계라고 줄여 말할 거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길어서 그냥 우리끼리 줄이는 것뿐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말이고요. 서술형에 쓰면 틀릴 수 있습니다. 좌미분계수. 당연히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은 그럼 우리끼리 뭐라고 말하자? 우미분계수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미계 이렇게 줄여 말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미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알아서 평변의 우극한 말씀하시는 거구만. 좌미계가 뭐예요? 물어보면 평균의 좌극한. 귀찮아 저 새끼 줄여 말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오케이.
서술형에서는 절대로 쓰면 비춥니다. 감점당해도 할 말 없어. 왜? 교과서에 없는 말이에요. 물론 모두가 알아먹긴 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엄밀하다라고 좀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 요 개념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또 하나 명제를 공부를 해볼게. 자, 중요한 명제 하나를 공부합시다. 뭐냐면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걸 앞으로 계속 당연히 그냥 기본 상식처럼 써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끌고 올 거다. 일단 직관적인 이해부터 해보자.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 평변에 저극한과 우극한 따져봐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지금 요 그림들은 아까 편의상 A가 여기 있고 B가 X가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만 그렸어. 즉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무슨 극한의 그림만 그려드린 거야? 우극한의 그림만 그려드린 거야. 근데 원래는 X가 이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봤어야 된단 말이지. 아까는 귀찮으니까 안 했던 것뿐. 자, 그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균 변화율에 우극한을 따지는 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 A, FA는 여기다가 가만히 고정돼야 되고 요 정도의 X, FX라는 친구가 움직일 준비를 할 겁니다. 뭐 처음에야 당연히 기울기가 이렇게 됐겠지만 요 점이 점점 누굴 향해 다가간다고? A 할 거라고. 그럼 뭐 대충 러프하게 보면 기울기가 대충 뭐 요런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게 평변의 좌극한, 다른 말로 무슨 미분계수? 평변의 우극한, 다른 말로 무슨 미분계수? 우미계가 되겠지. 대략 부호가 뭐인겨?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왼쪽 A, FA는 가만히 계시고 요 정도의 X, FX라는 움직이는 점이 준비되어 있다고 치자. 처음에야 평균 변화율 이 정도였을 거야. 근데 얘가 A를 향해 점점 다가간다. 무엇을 취해준다? 다가간다라는 건 무엇을 취해준다? 극한을 취해준다. 그럼 점점 하다가 존나 가까워지면 대충 요런 느낌이 될 게 보이겠지. 이게 평변의 무슨 극한? 좌극한. 5글자로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딱 봐도 둘이 같지가 않으니 지금 얘는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맞나요? 자, 근데 반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자. 너무나도 이쁘게 생겼습니다. 대충 이 정도 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냥 빠르게 할게. 대충 평변의 우극한 존나 따져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 평변의 좌극한 이렇게 따져도 이렇게 될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직관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할 거야. 둘 다 이어져 있긴 한데 얘는 여기서 약간 모소리가 생겨. 뾰족해졌어. 얘는 그런 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린 직관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면 그래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 3차 함수나 2차 함수나 4차 함수가 그려왔잖아요. 당연히 이어져 있어야 되고 이어져 있기만 할 뿐 아니라 뾰족한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니까 연속이면서 매끄럽다라고 직관적으로 얘기하겠지. 그럼 이 말 속에 나오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 요거 너네 서술형에선 문제풀이 서술형보다는 이런 개념을 묻는 서술형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대수에서도 문제풀이보단 뭔가 공식 증명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한번 해볼게. 어렵지 않아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하면 돼. 일단 필이나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뭐라고? 오케이. 좌미계랑 좌미계랑 우미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그냥 미분이 가능하게 뭐야 하면 일단 첫 번째 대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고 파고들면 이렇게 말해주면 돼. 일단 미계가 존재하면 돼요. 그치? 자, 그러니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문제 속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라고 하는, 다시 한번 지훈아, 무엇의 무슨 값이라는 식이야 이거? 무엇의 무슨 값이라는 표현이야? 앞으로 f'A에 따위 기호를 내가 묻는 일 없을 겁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C 존재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대. 근데 그걸 하면 뭐라고 기호로 쓰자고? f의 프라임의 a라고 쓰자고. 그치? 자, 요거면 이거냐 하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좀 안 해봤었던 거긴 해. 우리 연속이다를 말로 해봐. 뭐가 연속이지? 뭐랑 뭐가 같으면? 두 박자. 오케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연속이다. 방금 니네가 말한 걸 식으로 쓴 셈이 되는 거야.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라고 쓰면 돼? f. 지랄하고 자빠졌죠. fx라고 해야 극한값일 거고, 그게 뭐랑 같다? f의 a랑 같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거면 이거이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 오케이. 자, 증명 갑니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다음 시간 테스트입니다. 당연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다 문제풀이뿐 아니라 테스트로 칩니다. 자, 봐라잉. 빠빠라빠빠빠 삐삐리빠삐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야, 요 표현을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은지 한번 봐봐. 둘이 똑같은 거 이해해 주셔야 돼. 왜? 어차피 x가 a로 간다라는 극한에서 fa는 그냥 무슨 수야? 상수야. 그럼 왼쪽이 또 오른쪽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식이 뭐임을 보이고 싶어? 방금 쓴 것처럼 0임을 보이고 싶어. 그래야 같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식 변형을 좀 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잘 봐요. x-a라는 것을 분모에다가 하나 박아줄게요. 근데 등식이니까 갑자기 없던 거 분모에 까툭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곱하기 뭘 해줘야 원위치해요? x-a를 해줘야 원위치해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단을 배웠던 거다. 나 이제부터 뭐 해보고 싶냐면 리미트를 분배해보고 싶거든. 자, 리미트 분배 또는 사칙연산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했죠? 그렇지. 극한의 사칙연산을 하려면 각각이 뭐 해야만 할 수 있어? 수렴해야만 할 수 있었던 거 맞지? 자, 그래서 보는 거야. 야, 이거 수렴하니?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먼저 줬다는 얘기는 이게 수렴한다고 우리끼리 아까 합의 받고, 요 뒤에 부분 x-a 수렴하니? 당연히 수렴하죠. 1차 함수인데요. 자, 근데 요 핑크는 뭘로 수렴한다고? 뭔진 모르지만 기호 f'a라는 걸로 수렴한다고. x-a는 당연히 x가 이러면 어디로 수렴하겠니? 0으로 수렴한다고. 각각이 수렴했으니까 분배 법칙을 했고, 이거 곱하기 이거 못한 새끼는 없을 겁니다. 는 제로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항해주면 요 결과에 도달할 거다. 즉 1단원에 배웠던 게 이렇게 쓰이니까 다 배워왔던 거고, 결론 자체는 쉬웠어. 직관적이긴 해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겨야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맞나? 자, 그렇다면 하나 더 공부. 그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건데 직관적으로 얘기할 거야. 야, 연속이면서 매끄러워야 된대. 그럼 일단 애초에 뭐조차 아니면 당연히 미분이 불가겠냐? 연속이 아니다. 편한 말로 불연속이다 라고 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속이긴 한데 뾰족하네.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뾰족하다라는 건 앞으로 그냥 조금 잘난 척하는 말로 첨점, 첨단 산업할 때 그 첨이에요. 첨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꽤 많은 허수들이 잘 설명을 못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 자, 첨점이면 왜 미분 불가냐? 좀 러프하게 설명해봐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되거든. 봐봐. 음이게 해보셈. 대충 핑크잔씀. 좌미게 해보셈. 대충 노란색이잔씀. 같지 않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분명 이거 무슨 연속? 불연속이긴 하니까 우리끼리 합의 봐서 미분이 뭐 하긴 해야 돼. 못 할 거야. 근데 봐봐. 야, 왼쪽에서의 기울기 보셈. 왼쪽에서의 기울기 하면 약간 대충 왼쪽에서의 기울기가 이런 느낌 같아.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하면 대충 요거 같아. 근데 하필 둘이 평행하거든. 야, 왼쪽에서부터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부터 딱 따져온 기울기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미분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왼쪽에서부터의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며. 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일단 근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잖아. 연속이 아니니까. 그런 똑똑한 말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는 이렇게 궁금해 본 적 없어? 아니, 왼쪽에서의 기울기,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라며. 내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기 따져왔다 이 말이야. 그럼 대충 이 정도가 되잖아. 눈깔. 그래. 오른쪽에서 따져왔다 이거야. 이렇지 않냐? 그럼 이거 같으면 미가 아니야? 응? 뭐가 없다? 무슨 값? 빈 동그란 함수값? 여기 있는데. 조금 더 디벨롭 해봐. 근데 F가 여기 있긴 한데요, 위쪽에. 아, 오케이.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요거 설명하면서 왼쪽에서부터의 기울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네한테 일부러 페이크 또는 혼동을 준 건 뭐냐면 이제 사기를 친 거지. 지금 내가 손동작 이렇게 썼잖아. 요거는 애초에 이거 접선 이렇게 따라온 거였을 거 아니야? 질문할게. 접선의 기울기를 따라오는 게 미분계수인가요? 나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지. 누구의 극한값을 따라오는 게 미분계수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A, F라는 점과 점을 먼저 잊고 다가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설명의 문제점은 뭐냐? 또는 이런 병신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 봐. 나 여기 x 이퀄 a에서의 평균 변화를 찾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a, fa에다가 먼저 고정된 점 하나 딱 찍을 거 아니야? 그게 어느 쪽에 찍혀야 돼? 요쪽에 찍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우극한 따질 때는 그래 우극한 따질 때는 여기 있다가 요래 다가오겠지니까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즉 평균 변화의 무슨 극한은 존재하시는 거야? 우극한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좌극한에 따질 때는 여기가 아니라 얘랑 얘를 평균 변화율 하신 다음에 이제 얘가 다가와야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보자. 다가오면 기울기가 홀롤로, 여기면 홀롤로, 가까우면 와! 기울기가 매우 뭐해져? 가팔라져. 기울기가 존나 가파르다는 건 기울기가 무한대란 뜻이고 그건 기울기가 있다고 해? 없다고 해? 없다고 합니다. 즉 얘는 평균 변화율의 무슨 극한 쪽이 좌극한 쪽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케이? 안 하기 때문에 애초에 둘이 같다 아니다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냐? 요게 왜 중요하냐면 킬러 문제에서 요렇게 사용이 돼요. 봐봐. 너네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다 킬러 소재야. 내가 지금 A, FA를 어디다 색칠할지 몰라. 고민이 들어. 어디다 해야 되지? 문제 조건 읽으면서. 근데 문제 이런 말이 있어. 리미트 x가 a의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fx-fa는 없고요.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는 있습니다. 이런 말이 주어져요. 색칠이 어느 쪽에 돼야 된다는 뜻이구나. 왼쪽에 색칠이 돼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숨겨둡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66페이지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67페이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 함수의 극한 두 번째 수업 2강 할 때 야, 너네 미분계수 기억하냐? 기억하면 이 얘기하고 아니면 나중에 해줄게 라고 했었던 얘기 있죠. 그걸로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a분의 a 분의 fx-의 b는
C다 라는 식을 보자. 앞으로 이렇게 분모가 지금 당연히 0으로 가는데 분모가 몇 차식이지? 분모가 1차식일 때 분모가 1차식인 0분의 0꼴을 볼 때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하자. 요 극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만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긴 해요. 자, 지금 분모에 0으로 가서 무서운 게 몇 마리 있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를 들어서 C가 0이 아니라고 치자. 근데 수렴값이 0이 아닌 이쁜 숫자래. 그럼 하나씩 천천히 분모 한 개야. 만약에 분자에 없으면 결과가 뭐가 되지? 발산. 넘치면 결과 뭐 되지? 0. 0이 아닌 숫자라는 건 둘의 무서운 녀석의 개수가 딱 뭐 했다? 같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극한의 개념만 써도 fx-의 b라는 친구가 x-a를 한 개 갖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미분계수라는 것도 배웠으니 요렇게 해석하는 것뿐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먼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니까요. FA는 뭐다? FA는 B다. 그럼 마음의 눈으로 여기를 B는 FA다라고 보는 순간 한글로 무엇의 무슨 값이 존재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했다. 그럼 그게 미분계수지 F'의 A가 얼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겠지. 이게 미분계수로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히려 1번처럼 할 수 있는 것보다 지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수로 읽을 수 있는 게 더 똑똑한 표현이긴 하니까 두 가지 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FA는 B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까 기억나니? 지금 0분의 0꼴이었잖아. 리마인드 다 써드릴게요. 0분의 0꼴은 최 무슨 차항에 대한 이야기였지? 최저차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해석을 하면 분자가 뭐 곱하기 뭐로 끝난다는 뜻이야? C 괄호 x-a로 끝난다라는 뜻이었겠지. 이해돼요? 자, fx-의 b라고 하는 분자 통째가 물론 누구로 내림차순한 거야? x-a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뭐로 끝난다? c 괄호 x-a. 보기 불편해. 결론 이쁘게 쓰자. 결국 fx라는 것은 c 괄호 x-a 플러스 b 라고 쓸 수 있겠네. 라고 더 문제풀이에 더 잘 활용되는 쪽을 일단 미리 배웠고요. 이딴 건 누구나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그렇다면 이 두 개 비교하면서 대답해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식에다가 A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B 나오지. 즉 x-a로 내림차순을 했을 때의 상수항. 그게 바로 F의 뭐인 거야? A인 걸 거고. 이 그대로잖아. 그치? 그 다음 C가 뭐라고? F'A라고. 그 말은 똑같이 어떤 다항함수를 x-a로 내림차순했을 때의 1차항의 개수. 그게 누구라고? F'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푸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를 풀다가 F0은 3이고 F'의 0은 2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석하든 누구나 빨리 오케이 F가 엄녀럼 2x 플러스의 3이구나 라고 알아내는데 0이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달라져서 F3은 7이고 F'의 3은 5야 이렇게 주어지면 너네 중에 허수라고 하지 맙시다. 좀 부족한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오케이 일단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존나 간다잉. 그 다음 3 존나 대입하고 미분하고 3 존나 대입해서 방정식 풀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F3과 F'3이 주어졌다는 건 난 식을 누구로 내림차순하면 좀 깔끔하겠다.
x-3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좀 깔끔하겠다. 그래서 보자마자 아 문제가 뭐 내려오겠지 그러다가 5 괄호 x-의 3 플러스 얼마로 끝난다는 뜻이구나. 7로 끝난다는 뜻이구나. 라고 정보들을 식에 바로 반영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는 1단원인데 더 중요하게 했었습니다. 왜? 하나만 그래도 복습할게. 봐봐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는 3이라고 치자. 얘를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초보적인 방법처럼 아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네. f의 1은 0이다. 라고 바꿔버려도 그럼 미분계수 f'1이 어떻게 돼? 이런 걸 이 식에서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몇 차식이 아니니까. 1차식이 아니니까. 그럼 이런 식은 내가 바로 뭐라고 해서 그래? 나 인수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구나. x-1이란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인수 x-1이 몇 개 있다는 뜻이구나. 2개 있다는 뜻이구나. 또는 내림차순 정리하면 홀롤롤롤록 하고 몇 x 몇 승으로 끝난다. 3괄호. x-1의 제곱으로 끝난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잖아. 맞지? 그린 왜? 제곱. 즉 우리가 분모가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몇 차든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미분계수 해석이야, 인수 해석이야, 인수 해석이라고. 단 분모가 몇 차일 때만은 1차일 때만은 미분계수로의 추가 해석도 가능하다. 정말 서브가 미분계수고 인수가 더 메인이어야 된다. 오케이. 뭔가 미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할 줄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언급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분모가 1차식이어도 인수로 읽을 때도 있을 거야. 그때그때 뭐가 더 편한지는 경험을 쌓아갑시다. 자, 이 얘기가 67페이지에 있던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에 대한 기본 문제들 빨리빨리 해결합시다. 1번 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기본 문제. 바로바로 필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fx가 뭐 식이 뭔가 주어져 있어요. f에 2x-1 빼기 fx는 일단 문제 적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둥두루둥둥둥 3x의 제곱 플러스의 2x래. 자,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 x의 값이 2분의 3에서부터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이나 먼저 적어놓자. 아래쪽에. 나 뭐 빼기 뭐 분의 뭐 빼기 뭐 구하고 싶은겨? 5 빼기 분의 나다 싶으면 다 입을 떼세요. 모두 다. 뭐야? 또 지훈이밖에 없냐? 우리 반에 F5 빼기 F의 2분의 3을 구하고 싶다니까 뭐 적당한 숫자 대입해봐야지 뭐. 근데 일단 A가 미지수긴 하거든. A 없애고 싶은데 좀 기막힌 아이디어 없냐? X에다가 먼저 1을 넣어서 좌변이 F1 빼기 F1은 빵 되게끔 만들어둬서요. A는 빨리 구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구하고 싶은 거 찾자. F의 2분의 3이라는 걸 끄집어내고 싶으니까요. X에다가 먼저 2분의 3을 넣어볼게요. 그럼 휠인 F 뭐 빼기 F 2분의 3이 돼버려. F2-F의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대입은 바로바로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X였습니다. 뒷부분. 2분의 3 대입하면 3 곱하기 4분의 9니까 3 곱하기 4분의 9? 4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9 맞냐? 그럼 얘는 4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또 F2는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없애고 싶어. 당연히 뭐 넣어봐야 돼 일단 2 넣어보자. 그러면 F의 3-F의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변에다가도 대입해볼게. 홀롤롤롤롤롤 하면 6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아, 나 F3도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으로 재보면 X에다가 뭐 넣어볼까요? 3 넣어보면 F의 6-F의 누구? 미안, F5-F의 3 딱 나와주시고 우변도 잘 생각하자. 27 빼기 9니까 18 이렇게 나오겠네. 이 세 개의 식을 다 무슨 셈 해주면 쓸데없는 거 주고 빼면 안 되겠지. 더해. 이거 뭐야? 시그마 단어에서 배웠던 말 소고형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다 더해버리자.
자, 그러면 바로 결과로 갈게. 5-2분의 3분의 F5 빼기 F2분의 3 구하고 싶었으니까요. 분모 일단 2분의 7 박아놓고 분자는 열심히 덧셈 합시다. 와, 크다. 자, 먼저 6이랑 18 더하면 얼만겨? 24. 그럼 4분의 9랑 24를 더할 건데 그럼 4분의 9랑 통분하면 96이다 이렇게 나올 건가? 얼만데 이거? 4분의 105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번분수 약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만데?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F1과 A, FA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의 1이다. 항상 그렇대.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진 셈이니까 식을 써볼게요. 바로 쓸게. 나 루트 싫어. 루트 없애고 A-1의 제곱 플러스 F의 A-의 누구? F1의 제곱. 이게 뭐다란 뜻이야? 오케이. 잘 써. 루트 없앨 거니까 이 새끼도 제곱 이렇게 때려줘야 된다.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F'의 1이니까 F'의 1을 구하고 싶은 순간 얘가 눈이 띄다. 아, 이거 분모에 뭐 빼기 뭐만 있었으면 참 이쁜데 A 빼기 1만 있었으면 그냥 제곱이니까 두 마리 선물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A-의 1분의 FA-의 F의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거니까 앞에는 1이 되겠네. 뒤에는 합차 공식 생각나겠네. A제곱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이야. A 마이너스 1의 제곱만 사라집니다. 뭐 플러스 뭐의 제곱은 살아남아?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살아남겠지. 합차. 자, 그럼 이 식에서 이것만 가만히 냅두면 그냥 무슨 변화율에 대한 식이야?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이야. 나는 미분계수가 궁금해. 제곱은 미분계수가 뭐라고? 오케이. 즉시 누구를 어디로 보내버리자? A를 1로 보내버리자. 리미트 같은 거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화살표 해도 괜찮아요. A가 1로 간다 땡땡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1 플러스 F'의 1의 전체 제곱 이퀄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식만 보면 F'은 F'1은 풀마긴 한데 그림 보니까 기울기 무슨 수네? 양수네. 루트 3이다라고 대답합시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F의 X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F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X의 세제곱 더하기 옴뇸뇸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구하라는 걸 보자. F'1을 구하래. 그러면 바로 요 분모에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X가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요 X는 마음의 눈으로 뭐 빼기 뭐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맞니?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봐봐. 아까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식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리밋도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2 표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더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표현이 있었지. 그러면 문제에서 만드는 이 식은 알파벳은 X긴 한데 구조상은 윗식 아래식 중에 어느 쪽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래식이랑 같은 거예요.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X 뭔 차이야? 알파벳에 현동되지 말고 지금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했고 방금 우리끼리도 1 플러스 X 빼기 1이다라고 마음의 눈으로 보겠다라는 뜻은 이쪽 표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알파벳 X면 무조건 X 빼기 A 꼴이구나 이건 아니긴 해. 자, 그러면 결국 양변을 뭘로 나누세 말한 뜻이야? X로 나누세 말한 뜻이니까 우변도 X제곱 더하기 13X 플러스 26 해놓고요. 이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X를 어디로 보내야 돼? X를 0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방금 이게 중요한 게 X쪽 표현은 X가 A로 간다였어. 그러니까 F'1 구하려면 X를 1로 보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얘는 생김새는 알파벳 X여도 구조상은 H분의 쪽 표현이야. 당연히 0으로 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거는 보자마자요. 분자를 보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h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의 분모에는 누구만 있으면 충분해? h만 있으면 충분해. 아, 그러면 이 너는 떨거지구나. 따로 밖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2분의 1에 f'의 마이너스의 2로 수렴했고 문제에서는 4래요. 이런 거지. 문제는 여기가 좀 다르게 생겼군요.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살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플러스 f의 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극한이니까 일단 뭐부터 관찰? 꼴부터 관찰. 분모 어디로 가네?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따로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서 f-2 더하기 f의 2가 뭐였구만? 2였구만 하고 보시면 마음의 눈으로 여기 있던 플러스 f2를 거꾸로 뭐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의 2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아까 식으로 돌아오지. 이게 2분의 1에 f'의 마이너스의 2고요. 그게 문제에서 4랍니다. 뭐 일단 f'의 마이너스 2는 8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식 리미트 x가 마이너스의 2로 갈 때, 자, x제곱 빼기 4는 일단 인수분해를 x 플러스의 2와 x 마이너스의 2로 해둘 텐데 질문. 지금 x가 마이너스의 2로 간대. 그러면 미분계수에 관여하는 쪽의 항은 x 플러스 2 쪽이야? x 마이너스 2 쪽이야? 지랄하고 짜빠졌네. x가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왜 이쪽이야? 요거 아니야? 너 보고 빵 되는 쪽을 찾아야지. 그리고 이게 마음의 눈으로 사실 이게 플러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눈으로는 x 빼기 뭐인 거구나. 마이너스 2인 거구나. 이렇게 읽혀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분자가 뭐였는지 보자. 분자는 fx 플러스 f의 2네요. fx 플러스 f의 2. 이것도 되게 마음의 눈이라는 말을 계속 쓸 건데 되게 중요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분모도 x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분자도 f 누구 빼기 f 누구였으면 좋겠어? fx 빼기 f의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근데 플러스 f2네? 아까 했던 거랑 똑같구만. 너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랑 똑같다며. 하는 순간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2는 지 혼자 어디로 수렴해요? 마사로 수렴하지. 숫자로 수렴하는 건 그냥 보내뿌려. 마이너스 4로 너 혼자 가. 여기 있는 x 빼기 빼기 2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2. 우리가 네 글자 무슨 계수다? 미분계수다. f'의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아까 구해둔 8에 대입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뭔가 뭐 F, G 뭐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원점을 지나는 두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일단 둘 다 F0도 G0도 얼마긴 해? 0이긴 해. 그 다음 F'0은 어떤 식으로다? 일단 식을 써볼게요. F'의 제로는 리밋 또 X가 0으로 갈 때 ax 플러스 fx 분의 ax 플러스 8x래. ax 플러스 8x냐 fx냐? 8fx래. 8fx래.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극한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꼴 관찰부터 해봐야 돼. 분모 0 플러스 f0인데 원점 지난다 했으니까 f0가 얼마고? 0이네. 그러면 지금 분모 0으로 가고 있군. 그럼 분자도 확인하자. 분자는 뭐로 가고 있어? 이것도 0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쟤는 분명 식변형이 일어나야만 뭔가 해결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식변형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분모가 0 가는 이유가 뭐야? x 때문이야. 그 x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x분의 fx고요. 분자도 a 플러스 8배 x분의 fx입니다. 맞냐? 그 다음 마음의 눈이 되게 중요해. 자, 그냥 x분의 fx 요것만으로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표현이 아니지. 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잖아. 그냥 혼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줄 거야. 뒤에 뭐가 있어도 괜찮아. 0이 있어도 괜찮겠지. 마음의 눈으로 붙여도. 그렇다면 분자 똑같이 빼기 f에 누가 있으면 돼? f에 0이 있으면 되는데 원래 0은 괜찮아. 어떻게 뭐 더하든 빼든. 근데 f0은 까딱하면 안 되거든. 뭐 빼기 3 같은 거 갑자기 붙으면 안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f0이 뭐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분자 쪽도 x-0분의 fx-f0이다라고 마음의 눈으로 보자. 마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아, 너는 정확하게 무슨 변화율의 무슨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란 표현이 됐으니까 얘 네 글자 뭘로 수렴하겠다? 미분계수로 수렴하겠다. 당연히 어디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서 이 식은 a 플러스 f'0 분의 a 플러스 8배의 f'의 제로로 수렴할 겁니다. 누가 f'의 0이 그렇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뭐 분수 싫으니까 크로스 해가지고 좀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얘가 넘어가면 제곱항이 먼저 보여. f'의 제로에 제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a 곱하기 f'에다가 8f'이 넘어와가지고 더하기 a-8배의 f'의 제로다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a야 마이너스 a야 이 항 잘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번에 g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자. 자, g는 g'의 제로는 하고 쓰려다 보니까 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알파벳 fg만 바꾸면 다 어때? 똑같아. 아 그러면 또 이 짓거리 할 거네.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다는 건 똑같이 g에 대해서도 g'의 제로 제곱 플러스 자 생략에 땡땡땡 똑같이 생겼구나라는 것만 일단 느끼면 되겠지. 자 요거 고1 때 나왔던 개념 또는 문제풀이 사고방식이었는데 미원에서 되게 중요해. 뭐야? 똑같은 생김새식인데 대입된 숫자만 다른 것 같아.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지? 방정식의 해가 떠올라야 되겠지. 근각계수가 떠오르는 건 다음 이야기고. 자, 결국 이 두 개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 방정식 t제곱 플러스 a-의 8t 빼기의 a는 0 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누구랑 누구인 거구나. f'의 제로와 g'의 제로인 거구나. 이렇게 읽혀주셔야 되겠지. 이제 방정식의 두 근 주어졌으니까 이제 지윤이가 말한 것처럼 근각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뭐도 생각할 수 있지. 자 이거 잠깐 리마인드. 어차피 미원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라고 할게. 고1 때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의 해가 즉 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의 해가 알파 베타다라고 주어진 이런 문장 고1 때 많이 봤단 말이야. 이 멘트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풀이 전략 또는 단서 몇 종류 있어야 돼? 3종류 있어야 되거든.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뭐였지? 하나는 근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는 B 뭐 이런 거 떠올려야 되고 또 뭐라고? 좋아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네. 특히 미원에서는 내가 인수를 강조하는 만큼 이 말 보자마자 아 얘는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다. 중요하고요. 1번 마지막 뭐지? 그렇지. 당연히 근이라며 대입해도 되지. 실제로 고1 때는 요 대입한 식을 차수를 낮추는 용도로 많이 썼었습니다.
이해되냐 이렇게 말하면 그치 뭔가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 지랄 하면 일단 알파 제곱 더하기 어쩌시그래 0이니까 이거 차수 낮추다 이렇게 썼었지. 요 세 개 중에 뭐 지금이야 근과 계수죠. 두 근의 곱이 얼마나 되시네? 문제에서 곱이 마이너스의 2인데 그 곱은 마이너스의 a지 않습니까? 해서 a는 2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족밥. 진짜로 내신 때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72페이지부터 할 거고요. 좀 어렵게 이야기할 거니까 집중 잘해주셔야 됩니다. 쉬었다 할게요.